1000명 대 4명. 이 숫자는 지난 2016년 미국 동남부와 카리브해를 강타한 허리케인 매슈가 히스파니올라 섬을 강타했을 때 섬 안에 있는 두 개의 나라에서 일어난 피해의 차이입니다. 섬의 동쪽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사망자가 4명에 그친 반면 서쪽 아이티에서는 무려 1000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분명 같은 위치에서 같은 재해를 맞이했는데 왜 이런 상이한 결과가 나온 걸까요? 그 이유는 사진 한 장으로 설명됩니다. 산등성이를 기준으로 푸르른 녹음이 우거진 오른쪽이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황폐한 왼쪽이 아이티입니다. 사실 처음 콜럼버스가 이곳을 발견한 1494년에는 모든 섬이 녹음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섬의 서쪽은 프랑스가, 동쪽은 스페인이 차지하게 되었던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었는데요. 프랑스는 아이티의 흑인 노예 80만 명을 이주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많은 양의 설탕과 커피를 생산하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산림이 베어졌습니다. 또한 독립을 조건으로 프랑스는 어마어마한 양의 배상금을 요구했는데 이를 갚기 위해서 계속해서 벌목을 자행해야만 했습니다. 플랜테이션 농장 이외에 별다른 개발이 되지 못했던 아이티는 그동안 자신들을 착취해왔던 프랑스에게 얼마 안 남은 산림을 훼손하여 만든 목재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갔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숫사용 증가로 인해 벌목 사업이 강화되었고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현재 아이티의 원시림은 오직 1%만 남아있습니다. 이에 반해 도미니카 공화국을 차지했던 스페인은 아메리카 전역에 엄청난 양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그만한 섬나라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수탈을 하기 위해 개발하기보다는 방임을 했던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로 인해 섬의 동쪽인 도미니카 공화국은 현해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갖고 있게 되어 지금은 따뜻한 남국의 관광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티의 산림 파괴로 인해 발생된 결과는 강력했습니다. 아이티의 모든 동식물들은 멸종 위기에 처해졌으며 2019년 미국의 템플 대학의 블레어 해치 교수는 아이티를 지구 생태계 파괴의 축소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폐해진 산은 작은 비에도 큰 산사태를 일으켜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합니다. 자원도 없고 재해도 취약하다 보니 아이티의 경제 사정은 전 세계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아이티의 1인당 GDP는 1176달러이며 이는 같은 섬 바로 옆에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7분의 1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0년 아이티 지진 당시 진흙에 버터를 넣어 만든 진흙 쿠키를 먹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진흙 쿠키는 특이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매우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진흙 쿠키로 인한 피해는 아이티의 어린이들이 가장 크게 겪게 됩니다. 이런 열악한 경제 상황은 치안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아이티에서는 대통령이 괴한에게 피습당해 사망하였으며 갱단들에 의해 나라가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안이 불안합니다. 이에 옆나라 도미니카 공화국은 아이티의 위험한 치안으로 인한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국경에 벽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같은 위치, 같은 기후를 공유하고 있지만 산림 파괴 하나로 극과 극을 달리는 두 나라. 물론 아이티 내에서도 숲을 살리기 위해서 재조림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이티의 이러한 비극은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린TV였습니다.